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HLB 관련주들은 이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 긴급 승인, 구차 촉각 이런 것 때문에 좀 등락을 하다가 오후에 좀 이제 강세 흐름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자, 베트남 보건부, 전반 투엔 베트남 보건부 차관과 윤리위원회,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WHO의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후발제 백신 개발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호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면역원성과의 관계에 관련되는 지표 설정과 여기에 대한 어떤 비교 연구 결과를 20일까지 발표할 예정이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이 다가오나, 그 다음에 이제 G3BNT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발레바 같은 경우가 지금 비교 임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글로벌 3상 탑9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또 다른 보시면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언제, 긴급 사용 승인 시행령 구체화. 그래서 면역 원성과 보호 효능과의 어떤 관계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뭇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려면 최소한 뭐 안 밀리면서 강한 흐름들이 안 나오더라도 유지하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흐름으로 나왔죠.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WHO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좀 그간의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한번 해드리면요. 이제 올해 3월달 기사에 보시게 되면 일상에서 이제 항체 관련되는 부분이 90%, 그러니까 항체의 어떤 반응 관련되는 부분과 항체 중에서도 이제 중화항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은 중화항체 역가인데요. 중화항체가 평균 4배 이상 증가되었다. 그리고 변이 쪽에서도 효과가 있다. 일상은 한 60명 정도 했는데요. 이런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일상이 좋다 보니까 이상도 빠르게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상 관련되는 부분은 4월 8일에 완료를 했는데요. 이상 전원에 또 항체가 형성되었다. 항체가 형성되는 부분과 중항체 부분들 연결고리도 뭐 중요한데요. 560명 대상으로 해서 용량에 상관없이 백신 맞은 이제 전원에는 항체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투여한, 1차 투여하고 뭐 42일 뒤에 90%가 넘는 항체 형성률을 생성했기 때문에 이 반응률이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첫 투여 후에 35일, 3개월 균율을 보면 뭐 34배, 첫 투여 35일 기준 60배. 통상 항체 형성 보는 부분보다 이 항체 관련되는 효능이 좀 높고요. 변이 쪽에서도 이상에서도 좀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상에는 이 베트남의 이 코로나19 관련되는 총책을 하는 부득담 부총리라든지 빵꽁땅 이 과학기술부 차관도 임상에 참여할 정도로 상당히 나노코박스의 어떤 관심이 국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3A 중간 결과를 이제 8월 달에 이제 기사가 나왔을 때 여기는 이제 예방 효과 96.5%라 나오죠. 자, 3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1차 접종 후 42일째, 2차 접종 후 14일째에 96.5%까지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예방 효과를 96.5%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하고 이제 2단계를 합쳐가지고 이 항S 이 면역 글로불린 G 항체 농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뭐 중요하다라고 지금 WHO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런 농도가 혈중에서 40일 만에 218배 정도 증가되었다. 혈청 전환율은 이제 항체가 4배 이상 생성되는 부분들을 혈청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99.2% 이런 어떤 면역 원성에 관계되는 어떤 지표들의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하이자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이게 일종의 보면 이 면역 원성을 비교해서 이제 대조 연구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보호 효과 이전에도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었다는 거죠. 9월 달에 초에도 보면 이제 전반투엔 베트남 이제 보건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항체 형성 관련돼서 모더나와 비슷한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이제 10월 달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이제 지난 자료에도 보면 비교 임상의 개념의 면역 대리 지표의 어떤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뭐 정확한 어떤 약간 없습니다만 이미 기승인되어 있는 백신과의 어떤 비교를 계속 이제 발표를 나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반투엔 베트남 차관이 90일째에 항S 면역 글로불린 G 항체 수치가 42일째에 60.47 그래서 뭐 3.7배 감소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항체의 어떤 감소 정도가 얼마나 유지되는가도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면역 대리지표 IgP가 없다 보니까 회복기에 있는 그 환자들의 어떤 혈청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여기에도 한 3배 가량 높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허가된 모더나하고 비교했을 때도, 항체 농도가 여기는 이제, 한 3.96배 정도 감소했는데, 여기는 3.7배 감소했으니까, 이 항체 어떤 감소 부분들도 모더나보다 좀 우수하고요.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모더나와 항체 형성도 좀 비슷한 수준. 그 다음에 미국의 CDC 기준인 60일 항체 유지 기준치에 부합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항체가 이제 감소하는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국의 CDC라든지 기여가 된 모더나와 항체 형성이 비슷한 어떤 데이터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나노젠이 이제 추가로 8월 달에 윤리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한 번 더 자료 제출을 했을 때, 요구했을 때, 추가로 제출했을 때 WHO 기준에 따라서 면역 원성과 최소 50%의 보호 효능 관계 사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게 어째 보면 이제 면역 원성과 보호 효능과의 상계의 ICP 어떤 개념을 계속 이제 나노제는 그 데이터들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달 초에는 이제 나노젠의 이분이죠. 이 도민시 연구개발 임상 책임자가 WHO에다가 웨비나에서요. 이 3A를 중심으로 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혈청 전환율 99.2%, 그 다음에 나노코박스가 델타 변이에서도 예방 효과가 62.2%,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원성에 관계될 수 있는 뭐 바이러스 중화 활성도라든지 그 다음에 PRRT50, 그 다음에 중화항체 적정, 뭐 35일, 42일, 90일, 이런 부분들이 회복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높았다. 이런 데이터 발표들도 WHO의 웨비나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3A 중간 결과를 승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나왔던 어떤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6월달 이후, 그 다음에 8월달, 7월달, 9월달에 나왔던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나노젠의 어떤 데이터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교 임상에서 고려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먼저 이제 뭐 하이자라든지 예방 효과에서 하이자보다 우위에 있다. 그 다음에 항체 형성에서는 이 모더나와 같은 수준이다. 최소한 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역 원성의 어떤 데이터 수치들이 뭐 나왔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 이제 3B 중간까지 넣어서 했던 부분들도 뭐 이전의 어떤 사례와 특별히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된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사실 좀 뭐 기대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재료가 이제 임박가 있는 20일이니까 뭐 그전에도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아직까지 뭐 기사 부분 안 나와 있으니까 내일 이제 뭐 그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뭐
뭐 조금 들어와 있고요. 기간은 3일 매도,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시간에는 한 100원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관여율은 매매율이 한 2.70 정도. 그래서 이제 플랫형 조정을 이제 5만원 부근에서 지금 이제 거의 한 일주일, 2주 가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라인이 5만원 라인이 제가 상승의 어떤 추세 라인, 57,000원 라인은 예, 눌림목 라인이라 했잖아요. 그 눌림목 위에 있었으면 사실, 강한 어떤 기조에서 강한 상승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그럼에도 이제 좀 살짝 이탈했다가 이제 추세 라인을 유지하면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향후에 이어지는 이제 뭐 그 MOU 본계약이라든지 WHO까지 이어지는 사용승인 이런 어떤 호재들로 HLB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길목이죠. 그래서 뭐 제가 운명의 날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일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뭐 시장의 어떤 관심도도 높아질 거고, 그래서 HLB 뿐만 아니라 뭐 HLB 생명과학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심 라인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을 해 있는 상태에서 종목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일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일단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이어지는 어떤 재료까지 연결됩니다. 연말까지 HLB의 기타 이제 뭐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 NDA 신청이라든지 캄넬리주만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의 어떤 결과도 연말에 나올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순환의 고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노코박스가 돼버린 거죠. 사실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 있는데요. 이제 10월달에 어떤 좋은 소식으로 새로운 어떤 또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길 또 기대하면서, 자, 투자자분들이 많이 내일 또 흐름이 어떻게 될지 많이 좀 기대하실 건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빠르게 또 영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